자, 전력 설비주 라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설비주 라인에서 이제 선도주들군 같은 경우는 이미 저가에서 반등 나오는 거 지난주에 벌써 확인을 하고 저희가 분석하고 다 해드렸죠.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자, 이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5일차. 자, 5일 연속 반등입니다. 5일 연속 반등에서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 이미 60일 선도 지금 넘어와 있는, 오늘까지 하면 6일 차가 되는 거죠. 자, 60일 선도 이미 넘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전력 설비 대표주죠.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 최근 이제 계속해서 선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은 1, 2, 3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의 음봉 조금 이제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었죠. 자, 오늘의 경우에는 자, 먼저 이미 5일 연속 양봉이 나왔던 현대일렉만 쉬고 자, 나머지 종목들 전력주들이 모두 다 같이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제 보니까 이게 주말 동안에 이제 뉴스 기사에도 나왔었는데요. 자, 크게 떨어졌다가 최근 30%대 하락이죠. 이 LS 일렉의 경우도 30%가 넘는 하락이었고요. LS 일렉. 자, 오늘 효성중공, 산일전기, 일진전기, 그리고 LS일렉,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 재룡산업의 경우는 재룡전기의 경우는 지금 퍼센트는 재룡전기가 가장 강력하죠. 재룡전기에는 지금 밑에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마지노선 라인에 걸쳤다가 지난주에 이제 현대일렉이 위로 치고 나면서 잠깐 위로 들어온 다음에 이제 눌린 상태였어요. 여기서 지금 한 방에 치고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경우에는 종전주, 이거는 뉴스에 따른 대표적인 섹터, 이제 종전주들 나오고, 그리고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이제 잠깐 이제 불 붙으면서 확 튀어졌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지난 금요일 오후에 상한가를 갔던 BHI는 내리고 두산 에너비는 오르고,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해요. 금요일 막판에 그냥 무더기로 상한가가 종목들 나왔었으니까요. 한전기술 이런 건 이제 또 내리고. 자, 오늘 지금 종전주와 함께 가장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섹터가 전력입니다. 피팅 밸브하고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태웅, 성광밴드 발전 쪽에. 그리고는 전선, 자, 재룡전기, 가온전선, GNC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전선, 전력 설비 전선이 한꺼번에 쭉 치고 나온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퍼센트로는 재룡전기가 제일 강하죠. 근데 이제 재룡전기가 종목 중에서 제일 강한 종목이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겠고요. 자, 앞쪽에서 제가 먼저 쭉 라인들을 살펴봐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는 이제 현대일렉과 LS일렉하고 간만에 보는 효성중공업과 산일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일전기하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보면 차트가 좀 달라요. 이제 산일전기하고 일진전기는 코스피 쪽에 전력설비주의 넘버 4, 넘버 5, 네 번째, 다섯 번째 역할을 하는 종목이죠. 산일전기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약 반 정도 내주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하면 일진전기는 조금 전에 지금 재룡전기 차트도 보셨죠? 재룡전기는 원위치까지 다 밀려 내려왔고요. 재룡전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제가 분석상에서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수주 쪽에서 좀 밀려요. 이게 이제 기대가 아주 강력하고 섹터가 전체로 들어갈 때 단타형으로 들어가는 게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될 테고요. 재룡전기는 자, 변압기가 주력입니다. 재룡전기까지 포함해서 재룡전기는 변압기가 주력이에요. 자, 변압기가 주력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전력설부 대장주들, 얘들 5회사가 모두 상대 경쟁사라는 얘기죠.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산일전기, 일진전기, 메이저 5인방이 모두 다 변압기 종목이죠. 그래서 재룡전기도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예전에 이제 초기 시절에는 재룡전기도 역시 마찬가지 변압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었었죠. 자, 여기 연간 실적 살펴보게 되면 160억에서 700억으로 건너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2024년도까지도 실적이 졌는데 2050년에 뚝 떨어지죠. 남들 다 성장하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1분기도 실적이 이렇게 크게 좋지는 않아요. 이 이유 자체가 수주에서 자꾸 밀려요. 경쟁 상대들이 저 큰 회사들이 되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줄어들어가고, 뭐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5년치가 넘게 쌓여있죠. 5년치가 넘게 쌓여있는데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1년치밖에 안 됩니다. 현재로는 1년치도 채 안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가지 못하고 이렇게 전력주들이 미쳐 날뛸 때 세력콩으로 튀어들어가는 이런 그림을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 들어오긴 하지만 이제 전력이 초입에 들어가 있는 쪽에서 본다라면 재룡전기를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요 구간 정도 제외하고 이걸 메인으로 잡고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메이저 쪽의 라인 5인방 쪽에서 골라야 되는 건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앞서도 계속해서 업황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업황으로 달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방산주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반도체도 그러고, 그래서 계속해서 전체가 다 같이 달리는데 밑에 쪽을 사면, 자, 다음 상승 사이클이 들어오면 그때까지 제일 밑에 있던 놈을 사면 무조건 돈 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드렸었죠.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냐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간단한 룰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한 룰을. 자, 이게 뭐냐라고 하면, 자, 우리 기관들이 지금 매매에서 자주 다루는 기법들 같은 경우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예를 들면 우리 이 차트 같은 경우로 분석을 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죠. 보조 지표 이렇게 보면 지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추세 지표, 모멘텀 지표, 거래량 지표, 시장 강도 지표, 채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90년대 후반에서 2000 초까지 들어올 때는 MACD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그 뒤쪽으로는 CCI도 유행을 했다가, 그다음에 뭐 일목균형도 유행을 했다가, 뭐 DMI도 있고 여러 RSI, DMI 뭐 굉장히 많이 나온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기관이 가장 이 중에서 이 많은 보조 지표들 중에서 우리 기관이 제일 선호하는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 피벗입니다. 피벗 아래 위로 막고 밴드 정해놓고 밴드 상단에 가면 팔고 기계적으로 돌리는 그 피벗이 가장 우리 기관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문서로 되어 있는 증권사 레포트 같은 경우 지점 같은 데 가면 있죠. 지점 같은데 예전에 객장이라든가 지점 가면은 문서로 되어 있는 그 증권사 레포트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그 PDF 레포트 같은 경우 나올 때 거기 기술적 지표에 대해서 피벗이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그건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항상 기관들에게서는 피벗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일정하게 구간 위로 들어가면 그냥 때려 팔아버리고요. 밑으로 들어오면 되사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기관들이 다루는 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룰 중에 하나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 몇 가지 더 설명드렸었죠. 사모펀드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벤트 드리븐, 그렇죠. 그리고 사모펀드 외 기타 이제 증권사라든가 투신사라든가 하는 이 전통의 우리 기관들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자주 대응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도 들여보면 나올 거예요. 뉴스 기사에 스굽 로테이션이라고 나오죠. 스굽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 한마디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놈도 계속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 조선주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을 쳤다가 그 뒤에 하나오션 치고요. 하나오션 치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삼성중공업 들어가고, 요 줄기 따라서 그대로 제가 다 추천을 드렸었죠. 자, 다음 차례는 삼성중공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다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조선주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렇고 다 똑같이 하죠. 현대건설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 나가고 GS건설 나가고. 이거 다 처음 보시나요? 제가 수도 없이 설명드렸던 건데, 요거는 뭐 최근 지난주가에 반도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잠깐 지금 전력 학습비하다가 말고 왜 다른 거 하시나요? 이거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 하나 에어로고요, 현대로템이고요, 그리고 LIG
디펜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넘어 들어가 보면, 자, 쭉 넘어 들어가서 이제 뒤쪽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 에어로 먼저 들어가죠. 하나 에어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엔 현대로템 파란색 붙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LIG 넥슨 따라 붙어 가지고 맞춰지고, 그 다음에 쭉 떨어져 가지고 다시 차이 벌어지고 나면 현대로템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LIG 로템이 가속 벌려서 훅 따라 들어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돌아 들어가고, 그 다음 둘 돌아 들어가고, 셋 들어가고, 보이시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장년초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 차례는 얘입니다. 그리고 이번 차례는 얘입니다. 차례대로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조선도 그러고 방산도 그러고, 이게 다 뭐죠? 업황 돌아가는 업황 모멘텀 종목들. 자, 그러면 이제 전력 설비라고 다를 것 같냐라고 하면 전력 설비도 똑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설명드리면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 반도체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순서대로 계속 돌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효성중공업이고요. 그 다음 LSL렉입니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건설부터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게 쉬워요. 이것만 인식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다 잡아. 자, 뭐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거 다음 차례는 얘입니다, 다음 차례는 얘입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다 찍어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 기관이 수십 년간 30년 넘게 이런 거래를 해왔으니까 얘들 속성을 아니까 이걸 여러분들한테 순서대로 다 맞춰야죠. 다음은 GS건설입니다. 이게 보나마 하나 당길 겁니다. 뭐 그대로 다 설명드렸잖아요. 직접 들어가가지고 예전에 올라간 거 보세요. 다음은 GS건설입니다 라고 다 찍어가지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기관들이 원래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현대건설을 이렇게 들어가는 동안에 대우건설하고 지혜건설하고 못 가죠. 쫙 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이클 돌아가는 쪽에서는 이제 밑에 있는 놈이라고 얘기되죠. 자, 밑에 대우건설 치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에는 최근 사이클로만 들어간다라고 놓고 보면 이제 최근 사이클들만 놓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이클 쪽으로 좁혀놓으면, 자, 이러고 지금 이제 따라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GS건설이 맨 위에. 자, 여기서 이제 전력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LS일렉,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똑같아요. 이거 전부 다 로테이션의 로테이션, 기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에서 최초에 이제 하나 에어로가 치고 들어오자 그 때려잡는다고 공매도를 연락이 때렸죠. 입에다가 맨날 피컷 직접 가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방산주 피컷이라고 두들겨 보세요. 하나 에어로를 언제부터 피컷이라고 우겨댔는지, 그리고 이 현대일렉트릭을 언제부터 피컷이라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피컷이라고 그랬는지 쭉 나올 겁니다. 현대일렉트릭, 그러니까 우리 종목 분석 검색만 해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현대일렉트릭이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붙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LS일렉 쫙 따라 붙이고요. 이게 2004 이때도 이랬었습니다. 집으로 걔 못 준다고 얘기 드렸죠. 효성중공업이고요. 그리고는 LS일렉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현대일렉이 다시 제일 싸졌죠. 현대일렉부터 다시 잡아 끌어올리고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효성중공업이 조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 자, 여기 LS일렉 같은 경우 여기까지는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산일전기와 일진전기를 넣겠습니다. 산일전기, 일진전기.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런 구조로 돼요. 자, 이렇게 되세요. 밑에 있는 놈 누리시면 된다고요. 보이시죠? 밑에 있는 놈 일진전기, 그 다음엔 산일전기. 최근에 제가 산일전기 들어갔었죠? 최근에 제가 산일전기 그래서 산일전기 들어갔잖아요. 매번 이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일 낮은 쪽 조선에서 삼성중공업 들어갔고 LIG 디펜스 들어갔고, 최근에 LS 다음 차례는 LS일렉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요. 항상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맞춰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자, 여기 보이시죠? 상대 저가. 네?
상대적화 반도체에서도 보셨고 방산에서도 보셨고 조선에도 보셨고요. 그리고 이 전략은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돌던 애들이고요. 3년 전서부터 그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2023년 말 2024년 때도 바로 지금처럼 똑같이 현대일렉 돌고 효성중공업 돌고 LS일렉 따라오고 그 과정 똑같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주 같은 경우도 순서가 딱 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저 밑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최근 쪽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산일전기, 산일전기.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제일 싼 거는 일진전기죠.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자 퍼센트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죠? 산일전기 7.56, 일진전기는 10.4. 간단히 답 나왔죠? 참 쉽죠? 진짜 쉬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요 지점에서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그나마 조금 무난한 쪽으로 가시면 산일전기,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친다 그러면 일진전기. 그렇죠? 일진전기 10%는 올라서 조금 많이 올라 들어갔어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 앞에 역시 마찬가지 2년 전부터 분석을 드리면서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옛날 CM성 고쳐가지고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산일 자동전기 주가 걱정 마세요. 알아서 가는 산일 자동전기 이거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맨날 밑에서 이렇게 밴드 아래쪽에 와서 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지가 알아서 갑니다. 업황이 너무 좋거든. 현대일렉만 그 업황 호조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효성중공업만 증설한 거 아니고요. 효성중공업만 증설하는 회사들 아닙니다. 산일전기도 증설을 하고 일진전기도 증설하고 얘네들도 다 업황 줘가지고 벌써 옛날에 증설 다 했던 애들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저희 분석 내용을 보면 자 증설 때문에 증설 가지고 분석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나오죠? 증설. 이거 업황이 워낙에 좋은 업종들이라 증설 다 나와요. 이거 산일전기도 증설, 효성중공업 증설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전력설비주들 장기 업황 호조니까 이렇게 얘들만 호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따로 특별하게 다뤄야 되는 종목은 재룡전기 하나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단타로,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 라인에선 홀딩으로 잡아 들어가는 형태로 쭉 끌고 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 지금 49분입니다. 조금 시간 남았어요. 자, 조금 시간 남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중동 수혜주도 옥석 가려야죠? 골라야죠? 자, 제가 또 이런 종목 중에서 진짜로 갈 수 있는 종목 뭐 일찌감치 다 골라드렸었죠. 삼성 E&A 이런 거 지금부터 쫙 뽑아드렸지 않습니까? 삼성 E&A가 어떤 회사고 옛날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돌아 들어갔고 뭐가 전문이고 싹 다 열어서 일찌감치부터 중동 수혜주 탑픽 가지고 꼽아드렸잖아요. 그리고 빠지지 않는 종목 GS건설, 내 새끼 GS건설. GS건설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 들었었죠? GS건설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게임의 NC, 건설의 GS. 무조건 가는 거예요. 자, 얼른 들어오셔서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자, 이거 될 때, 그쵸? 될 때 당겨야 될 때요. 안 될 때 그거 받는다고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맨날 그 반대 매매나 당하고, 나도 모르게 내 주식 팔렸다 이런 얘기들만 하지 마시고, 나만 벼락거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재룡이 16%, 태웅이 12%. 효중이나 LS렉은 무난하게 갈 거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산일이나 일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맞춰져서 가거든요. 전략 설비는. 그리고 삼성ENA 14%, GS건설 12%, 대우건설은 그 앞쪽에 워낙에 많이 어려서 웬만하면 조금 어려울 거예요. 대우건설은 안 하는 게 낫고요. 대우는 어디 있냐? 넥스트에서 거래가 안 되죠, 아직까지?